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골프를 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골프를 치다 제 인연을 만났네요. 회사 회식이 끝난 후 형님들의 강요로 스크린 골프를 가게 되었습니다. 골프의 골자도 모르는 저는 안 간다고 할 줄도 모른다고 했지만 기어코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채도 잡을 줄 몰랐고 아이언이 뭔지 드라이버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이 간 형님들 장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내기를 해야 된다. 내기를 해야 실력이 는다. 자기는 저처럼 채도 못 잡을 때부터 내기를 해서 실력이 늘었다나 뭐라나. 암튼 형님들이 분위기를 몰아가 할 수 없이 그냥 대답 없이 치기 시작했죠. 형님들이 몇 번 채를 들어서 해라, 뭐 들어서 어떻게 하면 된다,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는 얘기를 들으며 첫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알려줘도 잘 못 쳤죠. 쳤다 하면 더블파, 양파라고도 하죠. 저희는 양파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게임이 끝나갈 쯤 장난이겠지, 한두 명이 치는 것도 아니고 꼴찌가 다 게임비를 내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뭐 봐주거나 그러겠지 생각했는데 게임이 끝나고 나니 저는 당연히 무조건 꼴찌였고 형들은 계산을 우리 먼저 나가 있을게 하고 나가더라고요. 솔직히 어이가 없었지만 내기를 했고 자기들끼리 나갔는데 계산을 안 할 수도 없고 계산을 하고 마음속으로 화가 치미는 걸 참았습니다. 속으로 굉장히 열받았지만 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잠도 오지 않고 짜증만 계속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잔 듯 안 잔 듯 뜬 눈으로 나를 새고 피곤함과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경식이 어제 일로 뭐 삐지거나 짜증나는 거 없지? 예, 없어요. 저는 짜증이 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하루가 잘 지나가고 어제의 치욕을 되갚아 꼭 이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골프샵에 가게 되었습니다. 채라도 있어야 연습도 하고 실력도 늘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무작정 골프샵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그냥 좀 들러보려고요. 네, 둘러보시고 궁금한 거나 찾으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참을 둘러보다가 물어보는 게 창피하긴 했지만 물어봐야 살 수 있으니 점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사장님, 제가 처음 골프를 시작하는데 어떤 채를 사면 될까요? 처음이시면 이거로 하시면 좋아요. 장갑 없으시면 장갑도 이거로 사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연습하시는데 불편하신 건 없으실 거예요. 나중에 실력 좀 늘으시면 그때 실력에 맞는 장비로 또 소개해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계산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중고채를 샀고 아파트 단지에 있는 실내 골프 연습장에 갔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모르니 레슨이고 뭐고 유튜브를 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똑딱이를 수없이 쳤고 있는 영상들은 계속해서 봤습니다. 보고 또 보고 따라하고 또 따라하고 그렇게 실력을 키웠고 혼자서 독학으로 계속 하다 보니 늘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연습했습니다. 하루는 형님 몇 명이 스크린이나 치러 가자고 했습니다. 저 잘 못 치는데 또 가서 이러라고요? 야, 요번에는 핸디 줄 테니까 걱정 말어. 저번 건 형들이 장난 좀 친 거야. 미안해. 알겠어요. 속으로 어디 두고 보자. 이번엔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다 생각하고 게임을 시작했고 처음은 예전처럼 공도 못 맞추는 척 해주고 조금씩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너 오늘 이상하다. 왜 이렇게 잘해? 저번에 한번 쳐봐서 그런가 봐요. 두 번째니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러냐?
아, 핸디 괜히 줬네. 이러다가 지겠는데? 설마요. 형님들이 이기겠죠. 오, 좀 쫄리네. 형님, 저 놀리려고 하는 소린 거 다 알아요. 저는 그렇게 18호를 다 끝냈고 게임비는 형님들이 냈어요. 통쾌하게 복수했습니다. 형님들도 잘 못 치지만 경험들은 있던 터라 다음에는 다른 데 가자 그랬습니다. 야, 다음은 네 머리 올리러 가자. 머리 올리는 게 뭐예요? 머리에 뭘 올려요? 아니, 너 진짜 골프 치러 필드 나가자고, 잔디 밟으러. 아, 제가요? 실력도 안 되는데 그래도 될까요? 형들은 다음 달에 날 잡을 테니 가자고 했고 나름 머리 올리러 가는 거라 연습도 많이 하고 필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는 형들하고 한 팀 만들어서 가려고 했는데 2명은 일이 있어 못 간다고 둘이 갔다 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팀이랑 조인을 했고 드디어 머리 올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두근두근 대는 가슴을 움켜쥐고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조인 잘못되면 이상한 사람들이랑 쳐야 한다고 했는데 같이 치는 사람들은 부부였습니다. 한 40대 조금 넘어 보이는 여자분과 50 가까이 된 아저씨가 부부였습니다. 우리는 인사를 나누고 제 소개를 했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서툴고 해서 양해 부탁드린다고요. 첫 홀티샷을 빵 쳤습니다. 역시나 처음인지라 슬라이스가 나더군요. 40대 아주머니께서 괜찮으니까 천천히 호흡하고 한 번 더 쳐보라고 처음은 다 그런 거라고 하면서 호호호 웃더라고요. 부담은 됐지만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호흡을 가다듬은 후에 다시 한번 빵 쳤습니다. 웬걸 정말 잘 맞아서 쭉쭉 뻗어나가는 겁니다. 다들 놀라서 이야 정말 처음 치는 거 맞는 거야? 정말 잘 치는데? 라고 칭찬해 줬습니다. 저는 같이 간 형님 그리고 부부의 조언을 들으며 긴장감과 호흡을 가다듬으며 한타 한타 신중하게 쳤습니다. 아주머니는 챙겨온 과일이랑 음료 차를 시시때때로 주었습니다. 커피를 타오신 아주머니가 한 잔 마시라며 주시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는 드릴 게 없는데 잘 챙겨주시고 이렇게 좋은 것도 자꾸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저희는 나올 때마다 이렇게 싸와서 나눠 먹어요. 끝나고 시간 되시면 식사라도. 제가 대접을... 아니에요. 저희는 끝나고 일정 있어서 바로 가야 해요. 아, 아쉽네요. 그럼 이따가 그늘집에서 술이나 한 잔 사요. 그늘집이 뭐예요? 아, 그거 9월 끝나고 잠시 쉬는 곳이야. 거기서 순대며 이것저것 팔아. 거기서 같이 한잔 하자. 우리가 너무 잘 얻어먹었잖아. 아, 그래도 될까요? 고마워요. 아, 아니에요. 오늘 너무 감사해서 팀을 너무 잘 만난 것 같아요. 9월이 끝나고 그늘집에서 막걸리와 순대를 시켜서 짠짠했습니다. 생각보다 밖에서 걷는 것도 많고 햇볕을 쐬서 그런지 힘이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술도 잘 들어가고 안주도 잘 들어갔습니다. 아주 맛나더라고요. 술 마시면서 어디 사는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 간단한 얘기를 하면서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친해졌고 알고 보니 두 분은 돌싱이었고 연인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자주 온다고 다음에 연락해서 같이 치자고 연락처도 주고받았습니다. 아줌마는 이제 그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녀는 40대 초반의 동안이었고 이쁘고 관리가 잘 되어서 그런지 몸매도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습니다. 아줌마라 하기가 참 뭐할 정도였죠. 저희는 그렇게 18홀이 끝날 때까지 재미나게 얘기도 하고 조언도 주고받고 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게임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것도 인연인데 사진 한 장 같이 찍자고 했고 멋진 사진을 한 장 박으며 첫 라운딩을 마무리했습니다. 처음 나가는 필드라 재밌고 힐링도 되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습니다. 나가면서 스코어 카드에 찍은 사진을 인쇄해서 기념했고 우리는 아쉬움을 대화방으로 이어가 다음 만날 약속을 정했습니다.
속전속결로 다음 주에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술을 잘하는 터라 매일매일 먹는 주당이에요. 다들 다음 주에 먹기로 약속했고 한잔하기로 한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랑 형님이 먼저 가서 술집에서 그녀와 아저씨를 기다렸고 약속 시간이 되자 그녀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왜 혼자 오셨어요? 남자친구는 오늘 약속이 있어서 늦게라도 온다고 했어요. 일단은 약속이니 저라도 먼저 가 있으라고 해서 왔어요. 아, 그랬구나. 그럼 저희 먼저 한잔 하고 있죠, 뭐. 그래요. 편하게 먹고 있죠, 뭐. 근데 아마 바빠서 못 올지도 몰라요. 못 오면 아쉬운데. 그래도 일단 만났으니 한잔 하시죠. 다들 술을 잘해서 금방 세 병을 비웠습니다. 형님과 저는 이것저것 계속해서 물어봤고 남자친구분이랑은 어떻게 만났는지, 얼마나 됐는지 등등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만난 지는 1년 정도 됐고 전 남편이랑 헤어진 지는 2년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지 않은 얘기들도 술이 들어가니 계속해서 해주더군요. 전 남편은 아기를 원했는데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봐도 안 돼서 결국에는 헤어지게 됐다고요. 인공수정이며 시험관이며 계속해서 했는데 몸만 상하고 아이는 갖지 못하고 그러다 서로 소원해져서 헤어지게 되었다고요. 마음으로 참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위로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남자친구분과 잘 지내시는 것 같은데 좋지 않으세요? 1년 정도 만났는데 이 남자 사업하는 양반이라 자기중심적이고 솔직히 말해서 지 밖에 모르고 그만 정리할까 해요. 아, 그러시구나. 갑자기 형님한테 전화가 왔고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시다고 해서 먼저 갔습니다. 둘이 있던 터라 갑자기 분위기는 침묵과 정적이 흘렀고 그녀는 그래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먼저 말을 꺼내고 분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제가 어려서 그런지 어려서 편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편하게 잘 리드해줬습니다. 술 잘 드시네요.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한 3병? 아, 그리고 사실 아까 얘기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안 온 이유가 있어요. 이야, 3병이나. 왜 안 오셨어요? 이따가 오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남자친구랑 헤어졌고요. 이제 전 남자친구요. 헤어진 마당에 너랑 뭘 같이 나가냐, 너 혼자 나가라 그랬어요. 아, 그러셨구나. 몰랐어요. 늦게 얘기해서 미안해요. 괜히 헤어졌다고 얘기하면 불편해할까봐. 내가 나이도 많은데 말 편하게 할게. 서로 편하게 하자. 네, 그럼 누나라고 부를게요. 우리는 말도 놓고 누나 동생 하면서 술잔을 기울이며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술을 먹는 건지 술이 나를 먹는 건지 저도 술을 3-4병 정도 먹는데 어느 정도 먹다 보니 해롱해롱하게 되더군요. 근데 이 누님은 취하는 건지 취한 건데 내가 모르는 건지 분간이 안 갔습니다. 어느 순간 머리가 번쩍하더니 눈을 뜨게 되었어요. 눈을 떠보니 집이더라고요.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났습니다. 옆을 보니 그녀가 같이 있었어요. 어렴풋이 어제 기억을 떠올리려 하는데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나눠보니 둘이 너무 대화도 잘 통하고 잘 맞아서 사귀기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식으로 사귀고 난 후 남들처럼 커플티도 입고 기념일 다 챙기고 여기저기 다 놀러 다니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인연을 더 만났고 더 이상 그녀와 이렇게 만나는 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집을 정리하고 제가 사는 집에서 먼저 함께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2년 만에 둘이 제대로 살 집을 얻었고 누나가 해주는 밥을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행복함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에 집중하고 그 누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지금 그녀에게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게 서로에 대한 배려고 사랑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사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역시나 남녀 사이에는 진정한 우정이란 없다는 걸 깨달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정말 후회되는 선택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고 싶네요. 제게는 20살 무렵부터 친하게 지낸 누나가 있었어요. 누나는 저보다 2살이 많았습니다. 얼굴도 이쁘고 나름 좋은 대학에 디자인 전공을 하고 있었어요. 집안도 좋아서 강남에 살고 있었고 당시 어린 나이에 외제차를 타고 다닐 정도로 씀씀이도 크고 뭐라든 멋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후배들에게도 항상 잘해주고 밥도 술도 잘 사주는 뭐래도 멋진 그런 누나였어요. 성격도 좋고 얼굴도 예뻐서 당연히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고 그 중에서 저도 그 누나를 마음에 품고 있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매번 저보다 훨씬 잘난 사람을 만나고 있었고 저같이 가진 것 없고 외모도 평범한 놈이 그 누나와 만나는 일은 상상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제 스스로 그 누나를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제 친누나처럼 믿고 의지하고 따르게 되었어요. 제가 너무 스스럼 없이 따르니까 누나도 저를 동생으로 인식하고 주변에 들이대는 다른 사람들보다 저를 편하게 생각하고 잘해주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매주 만났던 것 같고 자기가 아끼는 후배라면서 저랑 같은 나이의 여자애를 소개시켜줬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다가 제가 21살에 군대를 가면서 연락이 뜸해지게 되었고 군대 갔다가 돌아오니 누나가 유학을 가면서 서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학교 복학하고 열심히 사느라 제 기억 속에서 누나가 거의 잊혀지게 되었고 누나도 당시에 애인도 아닌 그냥 동생일 뿐이었던 저와는 연락하지 않고 살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처럼 해외에 있는 사람과 연락을 쉽게 할 수 있는 시절도 아니었고 비싼 돈 내고 국제전화 할 만큼의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자기 인생 살면서 3년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대학 졸업하고 막 취직해서 회사 생활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대학 동창이 제게 연락해서 그 누나가 유학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누나가 돌아온다고 해서 정말 반가운 마음이 앞섰지만 저는 지방에서 회사 다니고 있었고 그때 만나던 여자친구도 있었기 때문에 굳이 시간 내서 서울까지 올라가 누나를 만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퇴근하면 항상 여자친구를 만나서 데이트하기 바빴기 때문에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서로 전화 한 통화하고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 나중에 시간 나면 만나기로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머릿속에는 누나라는 생각이지 여자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여자친구가 자기 친구들끼리 여행을 간다고 해서 주말에 할 일이 없어졌고 대학 친구들이 모인다고 해서 모처럼 저도 서울에 올라가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당시에 친하게 지내던 많은 선후배들이 모이는 자리였는데 그 누나도 그 자리에 오는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서로 연락도 잘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잊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연하게도 20명 정도가 모인 그 술자리에서 누나와 제가 서로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같이 술을 마시면서 정말 오랜만에
옛날에 즐거웠던 시절을 이야기하며 서로 추억에 잠겼습니다. 어색했던 것도 잠시 오랜만에 옛날로 돌아간 것 마냥 좋더라고요. 그렇게 2차, 3차 계속 자리를 옮겨 다니며 술을 계속 마셨는데 누나와 저는 딱 붙어 다니면서 계속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상하게 정말 술이 문제인 것 같아요. 예전에도 제가 누나를 잠깐 좋아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마음속 깊이 사랑한 적은 없었는데 술이 취하니까 누나가 너무 예뻐 보이고 과거에 이루지 못한 사랑이라도 만난 것처럼 애가 타고 옛날이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런 생각을 나만 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누나도 저를 그저 동생으로만 생각하고 남자로서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술을 진탕 마시니까 마치 저와 서로 사랑이라도 했던 것처럼 서로 애틋한 감정이 그 자리에서 생기더라고요. 그랬으면 안 되는데 그 술자리에서 자꾸 눈이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작은 터치를 서로 하고 있으니까 마음속에서 잊어버리고 있던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차 술자리가 끝날 때쯤엔 저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누구랄 것도 없이 서로 몸이 달아 있었어요. 저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몸도 가꾸고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고 누나도 유학을 다녀와서 그런지 예전보다 훨씬 더 세련되어지고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다들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 저희 둘이 끝까지 남아서 사람들을 챙겼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을 챙긴다지만 우리 둘의 속마음은 똑같았어요. 빨리 다들 보내고 둘만 남아야겠다. 말은 안 해도 마음이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한 사람까지 보내고 서울 밤거리에 우리 둘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막상 이 순간을 기다려왔지만 둘만 남으니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누나가 먼저 제게 말을 걸었어요. 너 오늘 잘 곳은 있어? 저는 당연히 지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새벽에 갈 곳이 없었고 그냥 주변에 숙박업소를 찾아서 잘 생각이라고 했더니 누나는 어떻게 그런 데서 잠을 자냐고 일단 자기 집으로 가자더라고요. 역시 나이와 경험에서 오는 연륜은 무시할 게 못 되는 것 같았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고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택시 안에서 우리 둘은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별다른 대화 없이 그녀의 집에 도착했고 그녀의 뒤를 따라 집으로 올라갔어요. 그녀의 집은 새로 지은 듯한 깔끔한 오피스텔이었고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하지만 방도 하나였고 침대도 여자 혼자 사는 집이라 그런지 조금 작았어요. 저는 누나한테 이불을 주면 바닥에서 자겠다고 얘기했는데 누나는 혼자 살다 보니 여분의 이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름이면 그냥 이불 없이 바닥에서 잤을 텐데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 난방을 틀긴 했어도 따뜻한 느낌이 들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술기운에 후끈거리니 바닥에서 자야겠다고 생각했고 누나한테도 괜찮다고 그냥 바닥에서 자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나가 이불도 없이 딱딱하고 춥다고 고집 부리지 말고 올라와서 같이 누우라고 해서 못 이기는 척 올라가 누웠습니다. 넓은 침대였으면 각자 끝에 붙어서 잤을 텐데 좁으니까 할 수 없이 서로 몸이 포개지는 걸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심장이 뛰는 소리가 너무 크게 다 들리더라고요. 심장 소리를 들으니 더 심장이 빨리 뛰었고 어느새 우리는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둘 다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말았어요. 누나도 술 기운 탓인지 이미 놓아버린 이성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자고 있는 누나를 보고 있으니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는 누나였고 친누나처럼 따르고 있었는데 한순간의 감정으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어 당황스러웠어요. 누나한테도 미안하고 여자친구에게도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결국 누나가 깨지 않게 몰래 빠져나와서 집으로 내려갔어요. 누나에게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누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제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해장도 못하고 가서 어떡하냐고 하는데 저는 차마 답장을 할 수 없었습니다. 친했던 누나와 술 먹고 선을 넘고 나니 얼굴을 마주할 자신도 없었고 여자친구한테도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가 답을 하지 않자 그 뒤로 누나와는 연락이 끊어졌고 저는 더 이상 모임에도 나가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누나와 우연히 마주치기라도 하면 너무 어색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피하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누나와는 연락을 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이 모든 좋았던 관계를 망쳐버린 것 같아요. 다들 저처럼 좋은 인연의 관계를 망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술 조심하세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뜨거운 여름이 오니 아주 예전 여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네요. 제가 첫 직장 생활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첫 직장을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단합을 한다고 워크숍을 가는데 저도 입사하고 처음으로 워크숍을 가는 날이 왔어요. 회사 인원이 많지 않아서 평수 큰 민박집 하나 예약해서 방 2개에 남자 여자 들어가면 딱 괜찮은 인원이었습니다. 15 정도 되는 인원이 워크숍을 갔어요. 처음 가보는 워크숍이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 살짝 걱정이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막내라서 회사에서도 힘든데 워크숍 가면 잔심부름뿐 아니라 모든 걸 제가 거의 담당해야 될 게 뻔해서 벌써 고생길이 열렸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보는 것도 지겨운 상사들이랑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밥 먹고 술 먹고 놀고 해야 되니 얼마나 숨 막히겠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니 즐겁게 놀다 와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과장님 아시는 분이 운수업을 하셔서 버스 한 대를 대절해 워크숍 장소로 떠났습니다. 한참을 달려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 버스에 한가득 있던 짐들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윗사람들은 아주 편히 자기 짐도 하나 안 들고 숙소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랑 밑에 직원들은 낑낑대며 짐들을 옮겼습니다. 2박 3일 일정이라 짐이 아주 많아서 옮기느라 벌써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근데 숙소에 도착하니 그래도 놀러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시골 쪽이다 보니까 민박집 자체도 시골스러운 분위기에 정겹고 조용하고 주변을 둘러보니 뭔가 힐링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가 나오셔서 인사를 하고 방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홀로 민박집을 운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짐을 풀고 바로 술판을 벌렸습니다. 시간이 오후 4시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들 신나서 술판을 벌리더라고요. 물론
윗사람들만 아주 신이 났죠. 밑에 직원들은 와, 벌써부터 퍼마신다고? 큰일 났다. 이런 표정으로 먹을 준비를 했습니다. 민박집 아주머니께서 저희가 사가지고 온 재료들로 간단하게 음식도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재미있게 놀다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요. 저쪽 방에 계속 상주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부어라 마셔라 했는데 첫날 마시려고 준비한 술을 모두 먹었어요. 진짜 이날만을 위해 작정한 사람들처럼 엄청나게 마시더라고요. 뭐야, 술이 얼마 안 남았잖아. 준현아, 뭐하냐? 술 사와야지. 네? 네, 제가 얼른 가서 사오겠습니다. 짐을 최대한 줄인다고 저녁에 먹을 술만 일단 사왔었는데 그것도 양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벌써 다 먹어가더라고요. 저도 술을 많이 마셔서 움직이기 귀찮았는데 막내의 서러움이죠 뭐. 저 사장님, 혹시 여기 근처에 슈퍼는 어디쯤 있어요? 요 앞쪽으로 쭉 걸어서 가면 되는데 15분 정도는 걸어가야 나올 텐데 여기가 가로등도 제대로 없어서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아, 그래요? 한번 가봐야죠 뭐. 쭉 직진해서 가면 되는 거죠? 나랑 같이 가. 어차피 나도 내일 창거리 사러 슈퍼 가야 되니까 내가 같이 가줄게. 그러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아주머니는 후레쉬 2개를 들고 나오셔서 저랑 함께 슈퍼를 가주셨습니다. 시골이라 그런지 정말 가로등도 제대로 없고 금방 날이 어두워져서 혼자 왔으면 무서울 뻔했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각은 올해 몇 살인가? 저 올해 27입니다. 여자친구는 있나? 아니요, 여자친구 없어요. 저런, 그럼 밤마다 외로워서 어쩌나? 네? 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내가 여기 놀러온 총각들 외로움 여럿 달래줬는데 자네도 생각 있으면 내 방으로 건너와. 나 못 잊어서 민박집 놀러오는 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 네. 저는 그냥 아주머니가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고 하는 농담쯤으로 생각하고 웃어 넘겼어요. 얘기를 하면서 걷다 보니 금방 슈퍼에 도착을 했고 저희는 필요한 것들을 사서 다시 민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박집에 도착해서 아주머니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방 어딘지 알제? 실컷 놀고 건너와. 네, 들어가세요. 저는 저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술에 환장을 했는지 술 사온 저를 엄청 반겨주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또 부어라 마셔라 하고서 다들 뻗었습니다. 저도 너무 마셔서 그런지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러 일어났다가 속이 너무 안 좋아서 바깥바람을 쐬러 잠깐 밖으로 나왔어요. 조용하니 너무 좋더라고요. 술도 좀 깨고 속도 편해졌습니다. 근데 아주머니 방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마치 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하고 있나 궁금한 마음에 한번 가봤어요. 창문이 있었는데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는데 아주머니랑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왔어? 저 그냥 바람 좀 쐬러 나왔다가 들어와봐. 저는 아주머니 말에 홀린 듯이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많이 외롭지? 어때? 내가 외로움 좀 풀어줘 볼까? 어떡해요? 나한테 맡겨. 아주머니는 아주 섹시한 웃음을 짓고는 저를 눕히고 키스를 하며 저를 뜨겁게 해줬어요. 아주머니 스킬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자기를 못 잊고 찾아오는 남자들이 있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정말 잊을 수 없는 손짓과 몸짓이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시간을 보냈고 아주머니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또 오고 싶으면 또 와 라는 말을 하였고 저는 다시 저희 방으로 건너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들 숙취에 괴로워했고
여직원들이 준비한 음식과 아주머니께서 준비해 주신 음식으로 해장을 했습니다. 낮에는 근처로 나가서 바나나 보트도 타고 즐길 거리를 즐겼어요. 다시 저녁쯤 들어와서 또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한참을 또 다들 술을 마셨고 첫날보다 다들 빨리 취해서 뻗더라고요. 저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술병을 내려놓으러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어제는 켜져 있던 아주머니 방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오늘은 일찍 잠이 들었나 싶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문 너머로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주머니는 저희 과장님과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며 한참을 둘의 소리를 듣다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과장님은 유부남인데 어쩌다 아주머니에게 걸린 건지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들 갈 준비를 하는데 과장님 얼굴을 차마 쳐다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과장님의 눈은 아주머니를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과장님의 모습을 보고 혼자서라도 또 놀러 오겠네 싶었어요. 아주머니는 잘들 가라며 인사를 했고 마지막으로 차를 타는 제 손을 살짝 잡으며 잘 가라며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데 저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괜한 자존심, 질투심 그런 게 느껴졌어요. 분명 그 전날에는 나랑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서 과장님이랑도 그러다니 그냥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아주머니랑 함께했던 그날 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말 최고 중에 최고였거든요. 요즘 들어서는 다시 한번 놀러 가볼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놀러 가면 아주머니가 저를 기억할까요? 벌써 워크숍을 다녀온 지 3년이 지났는데 아주머니가 아직 민박집을 운영하는지 그리고 저를 기억하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 남자입니다. 제가 쥐고 있는 폭탄을 언제 어떻게 터뜨리는 게 좋을지 의견을 들어보고자 글을 작성해 봅니다. 저는 엄마와 사이가 각별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많이 안 좋으셨거든요. 아프신 와중에도 저를 정성 다해 챙기며 키워주셨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고서 병원 생활을 하셨었는데 버티고 버티시다 제가 취업하고서 기쁜 마음으로 취업 소식을 전하고 난 후에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3개월 정도 되었네요. 아버지는 엄마가 아프시고부터 잘 챙기지도 않으셨어요. 나가서 다른 여자들 만나고 다니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 싫었습니다. 항상 입에 달고 사시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편네 아프면 그냥 빨리 가버리지? 명줄이 뭐 이리 길어서 병원비만 축 내고 있어? 엄마 면전에 대고 직접 말하는 건 아니었지만 제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데 정말 아버지고 뭐고 한바탕 하고 싶더라고요. 아버지도 그렇지만 외갓집도 잘 사는 편이기 때문에 병원비는 다 외갓집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돈이 들어갈 일도 없었어요. 그냥 맘 편히 이제 여자를 만나고 다니고 싶으신 거였겠죠. 안 봐도 뻔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그냥 한마디 하더라고요. 인사해라. 네 새엄마 될 사람이다. 진짜 인간이 어쩜 저렇게 악마 같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신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빈자리를 슬퍼할 겨를도 없이 새엄마라고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게 말이 되는 걸까요? 저는 거기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더 차올랐습니다.
젊은 여자를 새엄마라고 소개하면서 데리고 왔어요. 그 여자도 상황을 뻔히 알 텐데 웃으면서 인사를 하며 집에 들어온 게 너무 가증스러웠습니다. 안녕, 너가 정태구나? 반가워. 앞으로 같이 지낼 텐데 잘 지내보자.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그래, 정태가 다 커서 생각하는 게 빠르네. 앞으로 내가 엄마 역할 제대로 해볼게. 정태가 많이 도와줘. 네, 저는 약속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올게요. 저는 어떻게 아버지한테 복수를 하는 게 좋을지 생각하면서 이악 물고 그 여자한테 호의적인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여자 없이 못 사는 아버지라는 인간이 아들이 자기 여자를 뺏었을 때 어떤 반응일지 굉장히 궁금해지더군요. 자기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데리고 온 여자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돈 많은 늙은이 꼬신 꽃뱀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는 새엄마를 꼬셔서 복수를 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새엄마한테 친절하게 대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늙은 아버지보다야 젊은 제가 더 낫지 않겠어요? 조금만 호감을 표시하면 넘어올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 때면 집에서 심심하실 텐데 점심 드시러 나오시라고 제가 사드린다고 하고 식사할 때도 사소한 것부터 챙겨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친구분들이랑 술 드시러 나가서 늦게 들어오실 때면 같이 밥을 먹다가 얘기를 할 때도 일부러 미선씨,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모르게 자꾸 이름이 나오네요. 아직 엄마라고 부르기는 좀 불편하지? 편하게 해, 편하게 해. 너무 예쁘고 젊으시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이름을 부르게 되네요. 하긴 우리가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서 좀 그렇긴 해. 밖에 나가서는 엄마라고 부르기 불편하면 편하게 불러. 저는 새엄마가 빨래를 하거나 식사를 차리거나 할 때 도와주겠다면서 은근슬쩍 터치를 했습니다. 손을 잡는다던가 뒤쪽에서 위에 물건을 올려주면서 더 가까이 밀착을 한다던가 했어요. 새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그런 터치를 즐기는 듯 하더라고요. 주말에 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약주를 한 잔씩 했습니다.